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오늘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차분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에 급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요. 아니 오늘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 왜 또 올라가다 빠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급등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신고가를 쓰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앞으로 왜 신고가를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문득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요. 영상 너머로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가고 싶어요. 제게 의미 있는 일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기왕이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또 주식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두산로보틱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눌림목이 약간은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산로보틱스의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확인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요. 투자자별 동향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 끝났다, 얘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별거 없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설레이는데 2025년 7월 달부터요. 작년 7월 달부터죠.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두산로보틱스를 어떻게 매집했는지 봅시다. 외인 투자자 지금 760억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690억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480억이고요. 연기금은 220억입니다. 물론 대놓고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입니다. 기간과 매집된 물량이요. 자, 7월 달부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760억, 690억, 480억. 지금 심상치 않은 수급이 조용히 물밑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두산로보틱스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상남아, 상시가 뭐라고 부르시면 좋습니다. 좀 올려봐라 이렇게도 하시는데 사실 저한테 그런 속상한 말들을 하시고 언제 올라가냐 속상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제 방송에 애착이 있으시고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을 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댓글들 제외하고요. 이거 절대 못 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 달부터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외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 이런 중요한 수급들의 주체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7월 달부터 주가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7월 달부터 조용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맞아요. 큰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구간입니다. 큰 하락 추세 안에 있다는 것은 별일 없으면 계속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조용히 외인과 기관 연기금의 수급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벗어났다는 게 핵심이요. 그죠? 하락하는 큰 추세선의 상단선을 지금 조용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뚫어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뚫어내면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수세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고작 오늘 잠시 급등하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순식간에 언제 이런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 주식을 우리가 당장 이 윗꼬리를 보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죠. 그죠? 오늘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오늘 우리 로봇주 바라보시면서 SPG도 호재가 많고 이를테면 로보티즈도 많고 지금 현대차 아틀라스 이야기도 많고 포스코도 이슈 나왔고 이러는데 왜 우린 없냐? 없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가 머지 않았어요.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자, 좋아요 버튼 누르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튜브가 노출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얼마나 매력적인 주식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크나큰 폭등을, 얼마나 큰 폭등을 앞두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꼭 누를게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남이 주식TV 항상 두산 로보틱스를 최우선시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만큼 우리 채널의 성장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니까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면요, 뭐 매수를 꼭 하라는 건 결코 아니고요. 상남이가 이런 인사이트로도 다른 종목들 보는구나 하시면서 여유가 되실 때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영상도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또 채널이 성장할수록 두산 로보틱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호재인지를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슈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스캔앤고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놓치시고 모르시는데, 현명하신 분들은 스캔앤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낼지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스캔앤고 자체가 타겟하는 시장이 항공 쪽이고요, 에너지 플랜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스캔앤고 자체가 샌딩 작업과 글라인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곡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면적도 넓고 곡선도 많다 보니까 정교한 작업을 오랫동안 장기간 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스캔앤고 같은 작업 수행이 가능한 로봇이 앞으로 부각을 받을 거고요. 특히나 에너지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요,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시공도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플랜트 현장 자체가 이 면적도 면적이고 그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즉 이런 에너지 플랜트 현장 곳곳에 스캔앤고가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스캔앤고가 그렇게 투입이 되면은 얘는 한번 투입되는 게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가 주목적이에요. 에너지 플랜트 현장에서는. 그 말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에너지 플랜트 현장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레퍼런스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스캔앤고가 맞아요, 계속 유지보수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인한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플랜트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더 많은 에너지 플랜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 플랜트 현장에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노동이 있을 거예요. 그 노동은 곧 두산 로보틱스의 스캔앤고 제품의 수요가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2026년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장 이렇게 윗꼬리에 달았더라도 결국에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캔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가운데 지금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뜨겁거든요. 아니 이처럼 뜨거웠던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GTC 앞두고 있고, 미국의 로봇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 결정 기다리고 있고, 중국의 유니티리 상장하죠.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의 공급망에 대한 잠정적인 체인들 다 확정이 될 거고요. 또 현대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죠? 그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강력한 한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자, 이겁니다. 두산과 엔비디아가 그리는 청사진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주가의 급등을 바라볼 수가 있는 법이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드디어 기다렸던 재료가 나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매도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재료가 나왔을 때는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관점, 신고가, 이 재료들이 폭발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공개됐을 땐 전고점 뚫어내면서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관점을 보는 건 맞지만,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외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의 매집세입니다. 이 매집세가 지금 수백억씩 각각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정도 오면은, 10만원대 이 구간대 오면은 한 번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대를 맞으면서 조정이란 녀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 외인과 기관, 금투라든지 각각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740억, 690억, 480억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자, 이 물량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들이 팔 때 우리가 매도를 같이 해야 될 수 있어요. 왜? 주가라는 게 상승하면 누군가는 수익권에 들어가면서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여기에는 저항대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외인과 기관, 금투가 한 번은 매도를 하고 가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도 조정이란 녀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건 저항대라서,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외인과 기관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기준은 잡아 드릴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외인과 기관, 연기금 이쪽에 수급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대량의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면요. 얘네들 지금 비싼데도 다 사주냐면서 뭔가 호재가 있다, 뭔가 터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홀딩을 할 거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대량의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다면 우리가 일단 한 번은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7월달부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7월달부터 현재 1월달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었던 수급은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그 수급이 하락하고 있던 주가의 추세를 바꿔놨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물량들이 주가가 급등할 때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를 체크하면서 기준을 잡아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브라고 남기면 제가 추후에 있을 급등 속에서 기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때 타이밍을 잡아야 우리가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항상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죠? 저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방법을 함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법을 함께 대응해야 돼요. 자, 오늘 2,800억이라는 거래대금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식 때문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엔비디아가 원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좀 알아야 하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알아야 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뭔가 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뭔진 모르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급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로봇이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두뇌, 감각, 학습, AI 모델, 배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정말로 수행 작업이 효과적인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걸 모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로봇이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그 작업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그 작업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는지, 로봇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굳이 로봇을 직접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증을 수천 번 하고 수천 번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개발 비용도 단축이 되고요. AI로 돌리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현장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가지고 만드는 로봇인 만큼 그 현장에서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현장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두산에게 있거든요. 두산에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발전 부분과 두산 로보틱스라는 부분과, 그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두산이 필요하고, 두산 역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로봇을 많이 팔아야죠. 엔비디아 플랫폼 필요합니다. 설치가 빠르고 편해야 되죠. 고객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단축되려면 플랫폼 필요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 총 비용이 감소해야 됩니다. 역시나 플랫폼 필요합니다. 그죠? 업데이트.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좋겠죠. 역시나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겠다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계획이고요. 그게 고객사가 원하는 구도입니다. 그죠? 고객사가 원하는 구도가 그거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를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 즉 두산 계열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떤 모델이 나오겠습니까? 엔비디아의 피지컬 AI가 플랫폼 강자로서 자리를 하게 되고,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로봇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강세를 그린 거예요. 왜? 제품 자체가 대중화돼 버린 거예요. 제품을 샀는데 저렴하고, 제품을 샀는데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제품을 샀는데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하고, 제품을 샀는데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왜?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피지컬 AI 그 안에서 원하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제슨 토르, 뭐 아이작부터 시작해서 심투 리얼도 있고, 그 안에서 뭘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수천만 번 돌려보고 나오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애초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검증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줄어들어요. 심지어 개발 속도도 빨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로봇을 만들고 검증하고 나온 제품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구도다.
최적화된 로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도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 안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는지가 앞으로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2026년도에 중요한 모멘텀들도 함께 기다리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자,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죠? 미국 행정명령 관련된 이야기들, 또 중국 로봇주 상장, 현대 로보틱스 상장.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로봇주에 대해서 어떤 호재가 있으면 간접적으로나마 주가가 일단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에 오늘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청사진까지 더해진다면 주가가 뭐 이만큼 오르게 이만큼 더 가게 되고, 자,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떠한 재료가 나왔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영상 초중반에 말씀드렸었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수세로 들어오는지 매도세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팔고 혹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로서는 외인과 기관 금투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윗꼬리는 해당 윗꼬리는 지금 구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테스트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올려봤더니 생각보다 매물대가 많이 나와서 오늘 좀 거래대금 터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분봉상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죠. 9시 30분경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포착되고 또 10시쯤에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요. 11시 25분쯤에 약간의 윗골을 달면서 주가 조정이 시작됐지만 여기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지 않고요. 또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 역시 크게 실렸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얘가 우리가 인정할 건 한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매물대를 만나면서 저항을 체크하고 나서 여기 저항이 좀 있구나 체크하면서 주가를 뺀 건 맞지만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모두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보통 종가 막판에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법이고요. 혹은 뭐 시초가나 뭐 금요일장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날 때 그 노력들이 매물대가 이제 많이 비었네라는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땐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급등이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더더욱 지금 기준 받아 가셔야겠죠.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렸지만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드리고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해당 선물은 제가 언제 종료할지 모르는 한시적인 이벤트인 만큼요. 오늘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